오늘은 진짜 멀리서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서요. 진짜로 충치 강원도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5분 안에 다 끝내셨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더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예. 4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그러면 겁먹으시는 것 같아요. 글자가 많이 없고요. 그림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가 전부인가라고 이 3월 초에 최악의 미세먼지를 이제 겪으면서 제가 겪었던 무력감, 그다음에 좌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담아서 할 수 있을까? 그림 보시면은 남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의 사진인데 오른쪽은 구별 불가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3월달에 찍은 거고 이거 평상시에서 지금 나온 모습이고요. 위에 거 같죠? 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PM10하고 PM2.5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뭐 따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태아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몽골 학생이 몇 명이 있는데 몽골 학생이 임신을 한 그 여학생이 있는데 몽골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 때문에 아이들이 다 아토피 때문에 아이는 한국에서 낳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태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원래 미세먼지 봄에만 와야 돼요.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건데 원래 봄에만 왔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그 이슈화는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전천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녀라.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비쌉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뭐 공기정화식물 저도 있습니다. 별 효과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힘든 상황은 우리 미세먼지 발생이 우리가 발생시킨 게 아니라 국외에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 현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각장인데 우리나라는 뭐 몇십 개 있는데 이 친구들은 화력 발전소가 한 3,000기가 있어요. 이게 좀 전국에 이제 중국 전역에 퍼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각장 분포인데 지금 앞으로 지을 게 한 227기 정도.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해에 소각량이 300만 톤입니다. 근데 중국의 2015년도 소각량이 1억 8천만 톤입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씁쓸한 상황인데 더 답답한 상황은 매립량이 쓰레기 처리 있어서 매립량 계속 줄어요. 매립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자국에 소각량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에 사실은 대기오염,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정도가 나아지리라는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있고요. 중국에 우리가 아무리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축적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1920년하고 30년대에 캐나다하고 미국의 이제 국경 사이에 트레일 제련소가 있는데 여기 철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황성 가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이 소송을 건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제사업재판소에서 한 40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그 배상 금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유일한 사건인데 굉장히 공교로운 사건은 뭐냐면 70년대에 한 번 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미국이 가해자입니다. 근데 배상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강대국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를 강경화 장관께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대응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미세먼지 종합대응센터.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장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책 오디션의 첫 번째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표성이거든요. 절대 지표적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지표적이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점 되겠죠? 어쨌든 저는 제 감점이 되더라도 이 미세먼지 대응 연구만은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가 돼야 돼요. 어느 국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못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자료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중국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요즘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융합 연구가 돼야 되고요. 4분 넘었네. 중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건강, 환경, 도시교통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가 왜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를 택했냐면은 경기도의 지역적 범위가 광역적 그 범위가 넓습니다.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도시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이재명 시장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환경부의 우왕좌왕하는 대응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움직여서 서울시와 환경부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미세먼지 대응 센터에 서울도 들어가고 기상청도 들어가고 환경부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갖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